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허리 디스크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척추 분리증이란 진단을 받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그래서 오늘은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분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자체에 이상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분리증. 당장의 요통보다 치료를 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 분리증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는데 예. 이게 아예 척추가 부러졌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병이죠? 부러져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척추 분리증은 그 인체에 기둥인 척추뼈에 금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금이 간 앞쪽 뼈하고 뒤쪽 뼈가 서로 어긋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병을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윗부분에 비해 협곡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끊어져 있는 부위가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금이 간 상태이며 척추 분리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왜 분리증이라고 하냐면 앞에 뼈와 뒤에 뼈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네. 이 모형에서 보시면 척추뼈는 앞쪽 뼈, 이 통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이 가시뼈들, 그래서 뒤에 신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의 그 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신경,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 뼈가 그 분리가 돼 있어서 앞쪽 뼈와 뒤쪽 이 구조물이 서로 떨어져 있는 병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척추 분리증이 되면 요 앞쪽 뼈하고 뒤쪽 뼈가 서로 어긋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골절하고는 틀려서 네. 이 사이가 군더더기 살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칭적으로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척추뼈에 금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이게 뭐 사고 같은 걸 통해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뼈에서 척추 분리증은 제5번 요추에서 제일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발생 원인은 아직 뭐 한 가지로 딱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되게 선천성으로 약하게 태어나 있는 경우나 또 태어날 때 좀 불안전하게 태어나 있다가 이게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심한 그 스포츠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기계체조 선수들에서 보면 그 정상인보다 한 6배 정도로 발생률이 높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종합을 하면 선천성과 호천적인 어떤 미대 손상에 의해서 이게 함께 작용한다고 짐작되어집니다. 즉 태어날 때 앞에서 본 그 부위가 뼈가 좀 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미성숙하다든지 약하게 만들어졌다가 이게 약한 부위가 또 반복적인 외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뼈에 금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는 꽤 많은 편인데요. 예. 한 10명에서 1명꼴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 분리증의 통증 강도는 어떤지 또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이제 척추 분리증은 척추뼈에 우리 기둥인 척추뼈에 금이 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건물에 금이 간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건물에 금이 약간 살짝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크게 가서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뒤가 이렇게 부러져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이게 서로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예. 다행스럽게도 약 50%에서는 금만 가 있고 서로 어긋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생률을 보면 그 남자에서 한 2배 정도 여자분들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근데 이제
그 척추 분리증에서 앞뒤가 이렇게 벌어지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게 앞뒤가 벌어지고 어긋나는 경우는 여자분들이 한 4배 정도 높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 그다음에 후천적인 미세 손상,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도 이 질병에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통증 없이 잘 지내는데 예, 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파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요통이라든지 증상이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있나요? 진단 당시에 우리가 앞뒤로 어긋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10% 미만이면 요통이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진단 받을 때 증상이 와서 처음 진단을 받을 때 그 어긋난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에 사진을 딱 찍어봤는데 그 척추뼈 어긋난 데 말고 그 척추 원래 뼈 있잖아요. 그 예. 원래 뼈가 변형이 와 있는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진단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뭐 앞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정면에서 찍지 않고 사선에서 찍으면 우리가 그 뼈가 없는 그 부위가 그 강아지가 그 리본을 맨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 결손 부위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그 이런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누워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일어서서 한번 찍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는 정상인데 일어서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심사평가원에서 이게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되게 서서 찍는 걸 사진을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천성으로도 그렇게 있는 게 있지만 급성 외상 골절로 인해서 스포츠 선수들 미세 손상이 자꾸 가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레이에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진단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골주사요법이라고 해서 해각 검사를 한다든지 스펙이라고 해서 그런 검사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네. 이제 비용상에 많이 드니까 그 정도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갔다 해각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척추 분리증이 있는데 그 주변에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합병증으로 그다음에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가 뼈가 연결이 끊어진 그 부위에 군더더기 살이 많이 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또 너무 많이 차면 오히려 그게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MRI가 필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통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 그 척추 분리증을 진단하고 치료까지 하는 건가요? 그 척추 분리증이 우리 그 성인에서도 요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요. 예. 근데 이제 성인은 보통 이거 말고도 척추 분리증, 뭐 척추 그 분리증 말고도 척추 뭐 협착증, 디스크,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척추 분리증이 그 가장 임상적으로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기 요통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되게 어른들 말씀에 뭐 돌멩이를 씹어도 자 소화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던 때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면 이 친구가 한 번쯤은 척추 분리증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그 척추뼈는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앞뒤가 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이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좀 예.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합병증이 병발을 해서 이렇게 요통을 더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10대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척추 분리증 말고도 실제로 뭐 협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척추 그 디스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프면 모두 다 척추 불리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요인 중에 생각하고 볼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척추불리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척추 불리증은 인체 기둥인 척추에 금이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보다는 수술하지 않고 허리를 운동을 해서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요통이 심해서 척추 불리증이 있을 때 요통이 심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예. 난 통증이 너무 생겨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허리에 뭐 주사를 맞아 온다는 통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 경험으로는 척추 불리증이 있어서 앞에 뼈하고 뒤에 뼈하고 많이 어긋나서 임상적으로 합병증이 많이 생기지 않는 한 그 금기관 자체 척추 불리증만으로는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불리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